여러분, 혹시 아침마다 요거트에 블루베리 넣어서 드시고 계신가요? 저희 어머니도 얼마 전까지 매일 아침 우유에 블루베리를 넣어 드셨는데요. 그런데 병원에서 건강검진 받으시고 나서 의사 선생님이 하신 말씀에 깜짝 놀라셨다고 합니다. 어머니, 블루베리는 좋은데 우유랑 같이 드시면 안 돼요. 영양소가 다 파괴됩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가 건강에 좋다고 먹는 블루베리가 특정 음식과 만나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블루베리와 절대 같이 먹으면 안 되는 세 가지 음식과 그 이유, 그리고 블루베리 효과를 2배로 높이는 올바른 섭취법까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위험한 조합 블루베리와 우유 제품. 여러분, 블루베리 스무디 좋아하시죠? 특히 우유나 요거트에 블루베리 넣어서 갈아 마시는 분들 정말 많으신데요. 사실 이게 블루베리의 가장 중요한 영양소를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최악의 조합입니다. 블루베리가 슈퍼푸드로 불리는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시나요? 바로 안토시아닌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 때문입니다. 이 안토시아닌은 우리 몸의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혈관을 깨끗하게 만들며 뇌세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치매 예방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죠. 그런데 이 안토시아닌이 우유의 카제인 단백질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서로 결합해서 우리 몸이 흡수할 수 없는 형태로 변해버립니다. 쉽게 말해서 블루베리의 가장 좋은 성분이 우유 때문에 몸에 흡수되지 못하고 그냥 배출되어 버리는 거예요. 실제로 이탈리아 연구팀이 실험을 했는데요. 블루베리만 먹은 그룹과 블루베리를 우유와 함께 먹은 그룹을 비교했더니 우유와 함께 먹은 그룹은 항산화 효과가 무려 70%나 감소했다고 합니다. 70%면 거의 대부분의 효과가 사라진 거나 마찬가지죠. 더 놀라운 건 요거트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요거트는 발효식품이니까 괜찮겠지 생각하시는데 요거트 역시 우유로 만든 거잖아요. 카제인 단백질이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블루베리 요거트, 정말 맛은 좋지만 영양학적으로는 최악의 조합인 거예요. 그럼 블루베리 스무디는 어떻게 만들어야 하나요? 좋은 질문입니다. 우유 대신 두유나 아몬드 밀크, 코코넛 밀크를 사용하세요. 식물성 우유는 카제인이 없어서 안토시아닌 흡수를 방해하지 않습니다. 또는 그냥 물이나 오렌지 주스에 블루베리를 넣어 갈아 마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팁이 있는데요. 블루베리를 먹고 나서 최소 1시간은 우유나 유제품을 먹지 마세요. 위장 안에서 만나면 똑같이 결합이 일어납니다. 아침에 블루베리 먹고 바로 카페라테 마시는 것도 피하셔야 해요. 두 번째 위험한 조합 블루베리와 철분 보충제. 여러분 중에 빈혈 때문에 철분제 드시는 분들 계신가요? 특히 여성분들 중에 철분 보충제 드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만약 철분제 드시고 계시다면 블루베리 섭취 시간을 꼭 조절하셔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블루베리에는 탄닌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탄닌은 떫은 맛을 내는 성분인데요. 철분과 만나면 철분이 우리 몸에 흡수되는 것을 방해합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김할머니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70대 할머니인데 빈혈이 심해서 매일 철분제를 드시고 있었어요. 그런데 건강에 좋다고 해서 블루베리도 매일 한 줌씩 드시기 시작하셨대요. 철분제랑 블루베리를 아침에 같이 드셨는데 석 달이 지나도 빈혈 수치가 전혀 개선되지 않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이상하다 싶어서 자세히 물어보니까 철분제 먹을 때 블루베리를 같이 드신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블루베리 먹는 시간을 오후로 바꾸라고 하셨고 한 달 뒤에 검사해보니 빈혈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이건 비단 철분 보충제뿐만 아니라 철분이 풍부한 음식에도 해당됩니다. 소고기, 시금치, 콩류 같은 철분이 많은 음식을 먹을 때도 블루베리는 피하는 게 좋아요. 특히 빈혈이 있으신 분들은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럼 블루베리는 언제 먹는 게 좋을까요? 철분제나 철분이 많은 음식을 먹기 최소 2시간 전이나 2시간 후에 드세요. 위장에서 서로 만나지 않도록 시간 간격을 두는 게 중요합니다. 저는 보통 철분제는 아침 공복에, 블루베리는 오후 간식으로 드시라고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사실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비타민C는 철분 흡수를 도와주는데 블루베리에도 비타민C가 들어있거든요.
그런데 탄닌 때문에 오히려 철분 흡수를 방해한다니 참 아이러니하죠. 그래서 철분 흡수를 위해서는 블루베리보다는 오렌지나 키위 같은 과일이 더 좋습니다. 세 번째 위험한 조합 블루베리와 뜨거운 음식. 여러분, 블루베리 머핀이나 블루베리 파이 좋아하시나요? 저도 카페에서 블루베리 머핀 자주 사 먹곤 했는데요. 사실 이렇게 블루베리를 고온에서 조리하면 영양소가 대부분 파괴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블루베리의 안토시아닌은 열에 매우 약합니다. 섭씨 60도만 넘어가도 급격히 파괴되기 시작하고 180도, 오븐에서 구우면 거의 90%가 파괴됩니다. 그러니까 블루베리 머핀에 들어간 블루베리는 사실상 맛과 색깔만 남은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더 안타까운 건 블루베리 잼입니다. 잼을 만들려면 설탕과 함께 오래 끓여야 하잖아요. 이 과정에서 안토시아닌은 물론이고 비타민C, 비타민 E 같은 열에 약한 영양소들이 모두 파괴됩니다. 게다가 설탕까지 잔뜩 들어가니까 건강식품이 아니라 그냥 단 음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블루베리 차는 어떤가요? 블루베리 차도 마찬가지입니다. 펄펄 끓는 물에 블루베리를 넣으면 영양소가 파괴돼요. 차를 만들고 싶으시다면 물 온도를 60도 이하로 낮춰서 우려내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그보다는 그냥 생블루베리를 먹는 게 가장 좋죠. 제가 아는 영양사 선생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블루베리는 자연이 만든 완벽한 간식입니다. 굳이 요리할 필요가 없어요. 정말 맞는 말씀이죠. 블루베리는 그 자체로 달콤하고 맛있잖아요. 굳이 구워서, 끓여서 영양소를 파괴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꼭 블루베리를 활용한 요리를 하고 싶으시다면 조리가 끝난 후에 생블루베리를 토핑으로 올리세요. 예를 들어 팬케이크를 다 구운 다음에 생블루베리를 올리는 거죠. 또는 요거트 파르페처럼 차가운 디저트에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블루베리는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자, 이제 블루베리와 먹으면 안 되는 음식들을 알아봤으니 올바른 섭취 방법에 대해 알아볼까요? 첫째, 생으로 먹기. 가장 좋은 방법은 역시 생블루베리를 그대로 먹는 겁니다. 씻어서 바로 먹거나 냉동 블루베리를 자연해동해서 먹는 게 영양소 손실이 가장 적습니다. 특히 냉동 블루베리도 좋은 선택입니다. 수확 직후 급속 냉동하기 때문에 오히려 며칠 된 생블루베리보다 영양소가 더 잘 보존되어 있을 수 있어요. 게다가 가격도 더 저렴하고 보관도 편리하죠. 둘째, 적정량 지키기. 블루베리가 아무리 좋아도 과다 섭취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하루 권장량은 대략 반 컵에서 한 컵 정도, 그램으로는 80에서 150g 정도입니다. 너무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블루베리에는 식이섬유가 많아서 과다 섭취하면 복통이나 설사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한 블루베리에도 과당이 들어있어서 너무 많이 먹으면 혈당이 올라갈 수 있어요. 특히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은 적정량을 꼭 지켜주세요. 셋째, 먹는 시간 고려하기. 블루베리는 언제 먹는 게 좋을까요? 사실 특별히 정해진 시간은 없지만 몇 가지 팁을 드릴게요. 아침 공복에 먹으면 항산화 성분이 더 잘 흡수됩니다. 하지만 위가 약하신 분들은 공복에 먹으면 속쓰림이 있을 수 있으니 식후에 드세요. 운동 전후에 먹는 것도 좋습니다. 운동 전에 먹으면 에너지를 공급하고 운동 후에 먹으면 근육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저녁에 먹어도 괜찮아요. 블루베리에는 멜라토닌이 소량 들어있어서 수면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단, 저녁 늦게 너무 많이 먹으면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될 수 있으니 적당히 드세요. 넷째, 다른 베리류와 함께 먹기. 블루베리만 먹는 것보다 다른 베리류와 함께 먹으면 시너지 효과가 있습니다. 딸기, 라즈베리, 블랙베리 등을 섞어서 먹으면 더 다양한 항산화 성분을 섭취할 수 있어요. 특히 딸기와 블루베리 조합이 좋은데요. 딸기의 비타민 C와 블루베리의 안토시아닌이 서로 흡수를 도와줍니다. 색깔도 예쁘고 맛도 좋으니 일석삼조죠. 블루베리와 궁합이 좋은 음식들. 이번에는 블루베리와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이런 조합으로 먹으면 영양소 흡수가 더 잘 되고 건강 효과도 배가 됩니다. 견과류와 함께 아몬드, 호두, 피칸 같은 견과류와
블루베리를 함께 먹으면 정말 좋습니다. 견과류의 건강한 지방이 블루베리의 지용성 비타민 흡수를 도와주거든요. 또한 견과류의 비타민 E와 블루베리의 안토시아닌이 만나면 항산화 효과가 더욱 강해집니다. 저는 아침에 블루베리 한 줌과 아몬드 10알 정도를 함께 먹는데요. 포만감도 오래가고 오전 내내 에너지가 넘칩니다. 특히 공부하는 학생들이나 머리를 많이 쓰는 직장인들에게 강력 추천합니다. 오트밀과 함께 오트밀에 블루베리를 넣어 먹는 것도 훌륭한 조합입니다. 오트밀을 다 끓인 후에 생블루베리를 토핑으로 올려주세요. 오트밀의 베타글루칸과 블루베리의 식이섬유가 만나면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데 시너지 효과가 있습니다. 여기에 꿀 한 스푼과 시나몬 가루를 살짝 뿌리면 맛도 영양도 완벽한 아침 식사가 됩니다. 단, 우유 대신 물이나 두유로 오트밀을 끓이는 걸 잊지 마세요. 다크 초콜릿과 함께 의외로 다크 초콜릿과 블루베리도 좋은 조합입니다. 카카오 70% 이상의 다크 초콜릿에는 플라보노이드가 풍부한데요. 이게 블루베리의 안토시아닌과 만나면 혈관 건강에 특히 좋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블루베리와 다크 초콜릿을 함께 먹으면 혈압을 낮추고 혈관 탄력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오후 간식으로 블루베리 몇 알과 다크 초콜릿 한두 조각 드시면 피로 회복에도 도움이 됩니다. 녹차와 함께 블루베리를 먹고 녹차를 마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녹차의 카테킨과 블루베리의 안토시아닌이 서로 보완 작용을 해서 항암 효과가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단, 녹차를 너무 뜨겁게 마시지 마세요. 섭씨 60도 정도로 식혀서 마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녹차의 카페인이 철분 흡수를 방해할 수 있으니 빈혈이 있으신 분들은 주의하세요. 블루베리 고르는 법과 보관법. 좋은 블루베리를 고르고 제대로 보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신선한 블루베리 고르기. 첫째, 색깔을 보세요. 진한 남색이나 보라색이 좋습니다. 너무 빨간색이면 덜 익은 거고 너무 검은색이면 과숙한 겁니다. 둘째, 표면의 흰 가루를 확인하세요. 이건 블룸이라고 하는 천연 왁스 성분인데 신선한 블루베리일수록 블룸이 많습니다. 블룸이 있는 블루베리가 더 신선하고 보관도 오래됩니다. 셋째, 단단함을 체크하세요. 살짝 눌렀을 때 탄력이 있어야 합니다. 너무 물렁하면 상한 거예요. 올바른 보관법. 블루베리는 씻지 말고 보관하세요. 먹기 직전에 씻는 게 좋습니다. 물기가 있으면 금방 상해요. 냉장 보관할 때는 통풍이 잘 되는 용기에 담아주세요. 밀폐 용기에 넣으면 습기가 차서 곰팡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키친타올을 깔고 보관하면 습기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냉동 보관도 좋은 방법입니다. 깨끗이 씻어서 물기를 완전히 제거한 후 한 겹으로 펼쳐서 급속 냉동하세요. 다 얼면 지퍼백에 담아 보관합니다. 이렇게 하면 6개월까지 보관 가능해요. 블루베리의 놀라운 건강 효과들. 자, 이제 블루베리를 제대로 먹는 방법을 알았으니 블루베리가 우리 몸에 어떤 좋은 영향을 주는지 자세히 알아볼까요? 뇌 건강과 기억력 개선. 블루베리가 브레인 푸드로 불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 연구에 따르면 일주일에 2번 이상 블루베리를 먹은 노인들은 인지 기능 저하가 2년 반 정도 늦춰졌다고 합니다. 블루베리의 안토시아닌은 뇌세포 사이의 신호 전달을 개선하고 뇌의 염증을 줄여줍니다. 특히 해마 부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줘서 기억력과 학습 능력이 향상됩니다. 수험생 자녀를 둔 부모님들, 블루베리를 간식으로 챙겨주세요. 집중력과 기억력 향상에 정말 도움이 됩니다. 심혈관 건강 보호. 블루베리는 천연 혈관 청소부입니다. 매일 블루베리를 먹으면 혈압이 낮아지고 동맥경화 위험이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가 많습니다. 특히 블루베리의 안토시아닌은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의 산화를 막아줍니다. LDL이 산화되면 혈관벽에 달라붙어 동맥경화를 일으키는데 블루베리가 이를 예방해주는 거죠. 실제로 심장병 위험이 높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8주 동안 매일 블루베리를 150g씩 먹은 그룹은 심장병 위험이 15%나 감소했습니다. 당뇨병 예방과 관리. 블루베리는 달콤하지만 혈당 지수가 낮습니다.
그래서 당뇨병 환자들도 적당량 섭취하면 괜찮아요. 오히려 블루베리의 안토시아닌이 인슐린 민감성을 개선해서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캐나다 연구팀의 실험에서는 당뇨병 전 단계 환자들이 6주 동안 블루베리 스무디를 마신 결과 인슐린 저항성이 크게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단, 스무디를 만들 때 설탕은 넣지 않았겠죠? 항암 효과. 블루베리의 항산화 성분들은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고 전이를 막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대장암, 유방암, 전립선암 예방에 효과적이라는 연구들이 있어요. 블루베리의 엘라그산이라는 성분은 암세포의 자살을 유도합니다. 정상세포는 건드리지 않고 암세포만 골라서 제거하는 똑똑한 성분이죠. 물론 블루베리만으로 암을 치료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섭취하면 암 예방에 도움이 되는 것은 확실해요. 피부 건강과 노화 방지. 블루베리를 꾸준히 먹으면 피부가 좋아진다는 거 아세요? 블루베리의 비타민C와 안토시아닌이 콜라겐 생성을 도와주고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합니다. 특히 블루베리의 레스베라트롤이라는 성분은 피부 세포의 노화를 늦춰줍니다. 주름과 기미, 잡티 예방에 효과적이죠. 피부과 의사들도 블루베리를 추천합니다. 비싼 화장품보다 블루베리 한 줌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하네요. 블루베리 관련 흔한 오해들. 블루베리에 대한 잘못된 정보들도 많이 퍼져 있는데요. 이번 기회에 바로잡아 드릴게요. 오해 1수입 블루베리는 영양가가 떨어진다? 그렇지 않습니다. 칠레산이든 미국산이든 캐나다산이든 블루베리의 영양 성분은 거의 비슷합니다. 오히려 제철이 아닐 때는 수입 블루베리가 더 신선할 수 있어요. 다만 유기농 블루베리가 농약 잔류 걱정이 없어서 더 안전하긴 합니다. 하지만 일반 블루베리도 깨끗이 씻어서 먹으면 문제 없어요. 오해, 이 블루베리는 비싸서 부담스럽다. 생블루베리가 비싸다면 냉동 블루베리를 사세요. 영양가는 거의 똑같은데 가격은 절반 정도입니다. 대용량으로 사면 더 저렴하고요. 또한 블루베리는 적은 양으로도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매일 한 줌, 50g 정도만 먹어도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오해, 국산 블루베리가 무조건 좋다?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국산이든 수입산이든 신선도가 가장 중요해요. 오래된 국산보다는 신선한 수입산이 낫습니다. 물론 제철 국산 블루베리는 정말 맛있죠. 하지만 제철이 아닐 때는 수입산이나 냉동 제품을 선택하는 게 현명합니다. 블루베리 섭취 시 주의사항. 블루베리가 아무리 좋아도 주의해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알레르기 반응. 드물지만 블루베리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처음 먹을 때는 소량부터 시작해서 몸의 반응을 살펴보세요. 두드러기, 가려움,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병원에 가세요. 혈액 희석제 복용 시 와파린 같은 혈액 희석제를 복용 중이라면 블루베리 섭취량을 일정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블루베리의 비타민 K가 약물 효과에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의사와 상담 후 섭취량을 정하세요. 수술 전후. 수술 예정이 있으시다면 일주일 전부터는 블루베리 섭취를 중단하는 게 좋습니다. 블루베리가 혈액 응고에 영향을 줄 수 있어서 수술 시 출혈 위험이 있을 수 있어요. 과민성 대장 증후군.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있는 분들은 블루베리를 조금씩 먹어보면서 양을 조절하세요. 식이섬유가 많아서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연령별 블루베리 섭취 가이드. 영유아. 생후 6개월부터 블루베리를 줄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으깨서 주고 돌 이후부터는 반으로 잘라서 주세요. 통째로 주면 질식 위험이 있어요. 하루 10에서 20g 정도가 적당합니다. 너무 많이 주면 설사를 할 수 있어요. 어린이. 성장기 어린이들에게 블루베리는 정말 좋은 간식입니다. 두뇌 발달과 면역력 강화에 도움이 되죠. 하루 30에서 50g 정도가 적당합니다. 급식이나 도시락에 넣어주면 아이들이 좋아해요. 청소년. 공부하는 청소년들에게 블루베리는 천연 집중력 향상제입니다. 시험 기간에 특히 도움이 되죠. 하루 50에서 100g 정도 먹어도 좋습니다. 야식으로 과자 대신 블루베리를 주면 어떨까요? 성인. 성인은 하루 80에서 150g이 적정량입니다.
아침 식사나 간식으로 드시면 좋아요. 직장인들은 오후 슬럼프 시간에 블루베리를 먹으면 피로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노년층. 노년층에게 블루베리는 특히 중요합니다. 치매 예방, 심혈관 건강, 눈 건강에 모두 도움이 되거든요. 하루 50에서 100g 정도가 적당합니다. 씹기 힘드시면 스무디로 만들어 드세요. 단, 우유 말고 두유나 물을 사용하는 거 잊지 마세요. 오늘 알려드린 내용 꼭 기억하세요. 블루베리는 분명 건강에 좋은 슈퍼푸드지만 우유나 철분제, 뜨거운 음식과 함께 먹으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블루베리를 섭취해서 여러분과 가족들의 건강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주변 분들께도 꼭 공유해 주세요. 특히 매일 블루베리 요거트 드시는 분들께는 꼭 이 정보를 알려주세요. 건강한 습관이라고 생각했던 게 사실은 영양소를 낭비하고 있었을 수도 있으니까요. 다음에는 더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